반갑습니다.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개정차 K7의 사양표가 사전계약용 사양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K7에서 나온 사양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계약 때 딜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는 가로형, 가로 뒤에서 가로로 이어진 테일램프를 강조하고 있고, 전면부에서는 커진 그릴과 ZZ 램프 이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관에서는 12.3인치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형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좀 더 차량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고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트림 2.5리터 엔진이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면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400cc에는 6단이었는데 2500cc에 8단을 넣어주니까 훨씬 더 연비도 좋아지고 기어비도 향상이 되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한 운전 환경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ADAS 시스템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K9, 넥소, 펠리세이드, 그 다음에 산타페 이런 차종에 들어간 BVM을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계기판에 보여주는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LFA, Lane Falling Assist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엘카스 같은 경우에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로 차선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인데, LFA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따라가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차선 중간에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그 선 위로 차량이 가는 방식입니다. 엘카스와 LFA를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LFA가 조금 더 고급형 모델입니다. LFA가 적용된 차량들은 이제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이 대부분 적용되어 있고, 엘카스 같은 경우에는 말리부에 들어가는 것도 엘카스입니다. 레인 키핑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푸조 5008이나 쉐보레 말리부, 캐딜락 CT6 리본 이런 데서 들어간 거든요. 라인 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툭툭 터주는 시스템이죠. 그런 것도 엘카스인데 LFA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연동 자동 제어라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터널 연동 자동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창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만 제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까지 제어되려면 뒷좌석도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뒷좌석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썬루프까지는 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셔액 같은 경우에도 와셔액을 뿌리면 내기순환으로 바꿔줘서 에탄올 와셔액을 썼을 때 실내로 알코올 냄새가 들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 기능은 수입차에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셔액 뿌릴 때마다 내기순환을 바꾸는 거 조금 귀찮긴 합니다. 현대기아 차가 요런 소비자 니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다 차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랜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대형 최고 수준의 ADAS 시스템이 장착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급 편의사양인데요. 일단 살펴보면 내비게이션이 무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K9과 완벽하게 동일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내비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투홈이라고 자동차에서 집안의 조명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서 거실 불을 끄던, 거실에 에어컨을 켜건, 안방에 TV, 거실에 TV 이런 거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IoT 카라고 해서 투싼을 스피커로 집안에서 그냥 시동을 걸어버리는 거,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신기했는데 유보 기능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집안까지 제어가 가능한 거는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차에서 집안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집에 들어갈 때 대부분 집안들은 다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집에 짐을 풀거나 집에서 쉬거나 이렇게 하죠. 집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이 저절로 켜져 있거나 TV가 제대로 켜져 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그냥 별다른 과정 없이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연의 소리가 도대체 뭘까요? 새소리? 혹은 산소리? 바닷소리? 요런 걸 넣어놨나? 자연의 소리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한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직접 K7 찾아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램프도 들어가게 됩니다. 무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조석 밑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보조석 그러니까 대시보드 밑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용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적용폭이 좀 커져서 수입차 못지않은 무드등이 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그 다음에 재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졌습니다. 경쟁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은데
아무튼 경쟁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경쟁 차보다 65mm가 길다고 하고요. 기존에 비해서는 무려 25mm가 길다고 합니다. 아마 경쟁차는 그랜저를 의미하는 건데 그랜저보다 한 체급 더 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랜저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제 C필러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랜저 자체가 롱바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기 때문에 그랜저보다 K7을 살짝 더 크게 혹은 그랜저에도 맞먹을 수 있게끔 커지는 그랜저에 대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제한 없는 혁신적 트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 옵션제라고 해서 1세대 소렌토에 있었던 그 옵션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킨 건데요. K7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1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문이 복잡해서 노조들이 조금 반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파워트레인에서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K7 같은 경우에는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선택하려면 3300cc를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3300cc 싫으면 하이브리드로 갔어야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2400cc에 넣어줄 수 있는 옵션을 굳이 3300cc에만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왜 기존 차량도 이렇게 다 바꿔줬으면 합니다. 왜 못 넣게 했던 거예요? 기아자동차 그동안 뭐 현대기아차, 쌍용, 삼성 다 똑같습니다. 왜 원하는 파워트레인에 원하는 옵션 못 넣게 해주는 거예요? 예, 좀 이제 원하는 파워트레인에 원하는 옵션 좀 넣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엔트리 트림부터 자신이 원하는 옵션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옵션은 무조건 넣을 수 있게 해주고 뭐 빼고 싶은 옵션은 뺄 수도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2400cc에서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파워트레인도 돈을 좀 더 추가해서 고르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하면 2.4 그냥 깡통 트림에다가 나파 가죽 시트만 넣어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당사 최초로 선보이는 할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할부가 무려 96개월이라고 합니다. 96개월 무려 8년입니다. 8년. 와 8년. 와 이거 8년 동안 내는 이자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 내는 기간 동안 너무 지겨워서 중도 상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 프로그램 뭐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티볼리 프로모션이 무려 120개월 할부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쌍용자동차한테 2년 정도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플루언서 실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자들이 뭐 여기 그것들 보시면 기자, 인플루언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기아자동차의 내부 자료 소개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